네,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초강수 배수진을 치면서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의총이 열린 상황입니다. 자식 둘 싸울 때도 그게 해결이 잘 됩니까? 서로가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조정되는 것이지 머리가 다 굵은 사람들이 자신들 생각을 굽히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장동혁 대표하고는 같이 일해봤습니다. 윤 의견하고 결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따라오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시도를 조금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. 한마디로 그 소기의 경일기이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서는 그냥 지게 생겼다.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원내로 이렇게 타겟을 돌린 겁니다. 대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이 이제 당 차원에서 윤과 절연하는 것을 결의해달라는 겁니다. 의원총회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의총에서요, 윤리위원장 사퇴 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를 요청하자는 결론이 좀 나온 것 같고요. 배현진 의원이 장도혁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건 채널A 단독 취재로 알려진 사실인데 당내 봉합 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자는 결의문을 지금 내부에서 작성 중이라고 하고요. 결의문 내용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는 반대한다. 정치적 복귀 주장 반대가 담긴다고 합니다. 이현종 위원님,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의원들도 이번에는 좀 결단을 한 모양인데요. 뭔가 노선 변화로 좀 향해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. 일단 지난번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12.3 계엄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입장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근데 문제는 당 대표가 그걸 뒤집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보기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결의문을 저 정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즉 12.3 계엄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절연하겠다는 입장을 의원들 명의로 지금은 일단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.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이 문제가 된 게 결국은 오세훈 시장도 문제가 제기한 게 장동혁 대표의 그 입장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이지 않습니까? 1심 선고 이후에 나왔던. 그렇죠.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의원들의 결의문 가지고 과연 그러면 오세훈 시장한테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. 둘째는 문제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아까 좀 전에 나왔지만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한 사과 문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대한 이 복귀 문제라든지 윤민호 윤리위원장 사퇴 문제라든지 과연 이거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. 이게 이제 아마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재 당 지도부가 제가 볼 때는 뭐 장동혁 대표와 뭐 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들 어떤 비슷한 입장으로 지금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중진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의원들의 어떤 의지를 받아들여서 장 대표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. 즉 가시적인 인사적 결단. 예를 들어서 윤어게인 주장하는 거 부정선거하는 사람들 최근에 뭐 이 전두환 사진 걸자라고 했던 이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결론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. 과거로 되돌아갈 수 지금 이 시각 의총장인데요. 송원석 원내대표가 뭔가 들고 있는 걸 보니까 결의문을 지금 다 같이 일어서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결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강성필 부대변인님,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윤리위원장 사퇴하라,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하라 이런 요청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는데 이 정도면 전륜에는 성공했다라고 봐야 될까요?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?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고요? 그럼 뭐 반대 안 하면 뭐 이분 뭐 다시 뭐 정치하는 거예요? 뭐 출마하시는 거예요? 저는 이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런 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. 네.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징계를 철회한다? 저는 그러니까 내용은 좋습니다. 당연히 저렇게 해야 돼요. 그런데 결론은 여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좀 명쾌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어쨌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주장들은 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당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지금 궁금해하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,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
아니면 여전히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.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예. 송원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긴 글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. 결의문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보를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문종영 대변인님,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은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장도혁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른 결론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. 어떻게 들으셨나요? 글쎄요,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. 지금 이 의총 자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주도하에 이루어진 그런 의총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하는 그 결의문은 저는 100% 찬성입니다.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절윤에 대해서는 의사를 밝혀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가 계속될 때까지 저희가 반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맞는데 이 내용 중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 철회 그리고 장도혁 대표에 대한 공개 사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그 내용이 맞다고 또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?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런 그 지금 이 의총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지선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것도 일종의 개파 싸움 형태를 띠고 있다.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려면 예. 그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소상한 또 설명이 있어야겠지요. 이걸 다 덮어두고 갑자기 한동훈 징계에 대해서 철회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희화돼서 비춰질 수 있다.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지선을 이기기 위해서 이 의원총회를 열었다면 이런 식으로 뭐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, 장도혁 대표에 대한 사과 요구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회의원들 뭐 30명은 다 총선 불출마를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결기가 보여야 되는데 네. 결국 이 내용 자체가 장동혁 물러나라. 장동혁 그만하고 공개 사과해라. 이런 식으로 또 모욕 주기, 또 벼랑 끝으로 밀어내기.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분노할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계속 언론에서 지적해왔던 이 당내 내용, 국민의힘 내용이 끝날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지금 이제 결의문 내용 중에 좀 눈길을 끄는 내용이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결의문을 낭독할 때 일어서 있는 장면에서 보면요. 장도혁 대표가 같이 서 있거든요. 이현종 위원님. 네. 의총장에 장도혁 대표가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. 그 자리에서 함께 나온 결의문이잖아요. 그렇다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추가적인 사과 이런 거는 장도혁 대표도 동의해서 나온 걸 텐데 정확히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? 근데 문제는 이미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3일 날 1주년 때 그 대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. 예. 그러면 오늘 같은 이 의원총회에서 저 발언은 장도혁 대표가 했어야죠. 본인이 그 결의문 내용을 발표를 해야 신뢰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본인은 입 다물고 침묵하고 저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럼 나중에 또 본인은 딴 이야기하고 그럼 결국은 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. 예.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장도혁 대표 본인이 네. 정말 의원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는데 저렇게 원내대표가 대신 결의문 읽고 자 우리는 이제 절연하고 사과했습니다. 자 이제 그냥 함께 갑시다 라고 한다면 이 효과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장도혁 대표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. 그 행동이란 거는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계속 중요한 시점마다 엇박자 냈던 그런 이 행동들이 있잖아요. 뭐 예. 징계가 그게 왜 전략이냐고 그러시는데 다 똑같은 거 동전의 양면이에요. 이 징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선 전략이 나올까요? 예. 똑같은 거거든요. 다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징계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마찬가지입니다. 그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 개인의 결단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이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말 불출마하겠다는 의원들이 몇 명만 나와도 네. 정말 또 분위기 많이 바뀔 겁니다. 자,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한 번에 결의문 읽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딱 덮으면 글쎄요 이게 저는 문제 해결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. 예. 일단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만 송원석 원내대표가요. 의총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. 당내 인사가 아닌 사람과 보조 맞추는 것은 유의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결의문에도 담긴 내용을 보면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은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문종영 대변인님 이게 이제 우리가 갈등을 딛고
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합쳐서 지방선거는 치르겠지만 친한계들이 어떤 당 내부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을 멈춰라. 이런 내용도 좀 담긴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. 저는 그게 비단 친한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도부를 너무 감싸고 도는 지지자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그 특정 계파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서로 너무 정말 잡아 죽일 듯이 공격을 한다는 거거든요. 그 모습 자체가 뭐 집안 싸움, 당내 내용, 정말 적전분열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 예.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절영 결의문 이런 걸 떠나서 의원총회 지금 속보를 좀 보다 보면 굉장히 모순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용이요. 예, 당내 내용을 막자고 하면서 또 장동혁 대표한테는 공개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과연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. 만약에 이 의원총회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려면 아까 다른 그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어떤 목소리가 들릴 것인데 네. 그런 것 없이 마치 이때까지 107명의 의원들은 잘한 것이냐. 여기서 지금 친한계 당권 파망 나눠서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마치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당내 내용을 무마하자. 그리고 더 이상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지 말자.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격을 안 할까요?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 핵심을 조금 비껴난 건 아니냐. 그리고 저기 보시면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한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. 네. 이 부분 자체가 또 다른 내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 이제 의원총회가 다 끝나고 정돈된 내용이 나와야겠지만 오늘의 이런 어떤 의원총회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 지방선거를 이기는데 정말로 플러스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결의문까지 나온 국민의힘 의원총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.